20분이네 보니까. 여기 제가 얼마 전에 들은 얘기인데, 교수와 학생들의 차이는 뭐냐면, 학생들은 수업의 집중도가, 수업 집중도의 그래프가 이렇게 내려온대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떨어진답니다, 집중도가. 그리고 교수들은 집중도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렇게 항상 올라간답니다. 그래갖고 학생과 교수는 영원히 만날 수가 없대요. 그리고 늘 교수의 강의가 되게 재미없는 이유가, 교수가 끝날 때쯤 되면 막 열분을 토하는 건데, 학생들은 끝날 때쯤이면 집중이 상당히 떨어진다고 합니다. 좀 단점이 있는데 어쨌든 지금 잘 집중하시고요. 저도 잘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퀴즈를 할게요. 좀 졸리시니까. 우리나라 띠가 있죠. 자축이면 그러면 쥐, 소, 말 들어가 있죠. 그죠? 그러면 12띠에 말고, 그죠? 띠에 있는 동물 말고, 한자짜리 동물, 띠에 있는 동물 말고요. 띠에 있는 동물 말고 한자짜리 동물이 뭐가 있는지 아세요? 개 있죠. 그죠? 옆으로 이거 개, 그죠? 개 있습니다. 한 10가지만 생각해 보세요. 수업 들으시면서. 제가 한 30분쯤에 한번 여쭤볼 테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지금은 이제 관점이 뭐냐면, 이 차분함으로 차분 분석을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암호 분석을 어떻게 할 거냐요, 암호 분석. 근데 기본 가정이 뭐였냐면, 아까처럼 내가 선택한 평문에 대해서는 암호문을 얻을 수 있다는 게 기본 가정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가정이 뭐냐면, 어태커한테 알고리즘이 어떻게 돌아가는지가 다 알려진다는 거예요. 어태커한테.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알고리즘이 어떻게 동작되고, 그러니까 지금 사용되고 있는 알고리즘이 됐으면 됐다, 아니면 A였으면 A였다,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진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어태커가 키 빼고, 그죠? 알고리즘에 사용되는, 진짜 암호화에 사용되는 키 부분만을 제외하고는 어떻게 동작되는지는 전부 알고 있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죠? 그게 이제 호응명랑한 가정이 아니라, 최근에 역공학이라는 기법이 있는데, 역공학이라는 기법을 이용하면 실제로 내가 알고리즘을 숨기고 싶어도 다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알고리즘에 어떻게 동작되는지는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가정을 하는 것이 호응명랑한 가정은 아니고 실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정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택한 평문에 대해서 암호문을 얻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알고리즘의 세부 논리는 어태커한테 다 알려진다. S박스가 있으면 S박스의 입력으로 0이 들어가면 출력으로 1이 나오고, 그런 걸 다 알려주는 거예요, 어태커한테는. 그러니까 어태커는 전부 다 알고 있다고 가정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두 개의 가정을 가지고 이제 차분 공격을 할 건데요. 그럼 차분 공격을 할 건데, 일단 이런 거 쭉 얘기하면 복잡하죠. 복잡하니까, 제가 간단한 예제를 통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잘 안 보시죠? 칠판이. 그죠? 여러분들 표는, 그러니까 S박스라고 해갖고 발표자로, 펜질 수가 없네. S박스 분석, 그래갖고 차분 공격 4-3 있었죠.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S박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 차분 분석 S박스, 여기 있는데, 이게 뭐냐면, 그냥 S박스의,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예제로서 S박스는 뭐냐면, 네비트를 받아서, 네비트를 그냥 출력한 테이블 값이에요. 그냥 단순하게. 그래서 뭐냐면, 0이라는 값이 들어가면 헥사코드로, 그죠? 16지법으로 2라는 값이 나옵니다. 2는 뭐냐면 15죠. 14죠. 그래, 14. 14니까 입력으로 0이라는 값은 이진법으로 표현하면 0000이죠. 그러니까 0000이라는 값이 들어가면 출력으로 뭐가 나오냐면 14니까 14를 이진법으로 표현하면 11110이죠. 그죠? 1110. 그 다음에 2가 들어가면 0010이 들어가면 출력으로 D니까 A, B, C, D. 그죠? 13이죠. 13이니까 110이. 예를 들면 이 표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단순히 3을 받으면 1이 출력되고, 4를 받으면 2가 출력되고, 5를 받으면 F가 출력되고, 그런 S박스 값입니다. 그런 테이블 값입니다. 갖고 이제
이런 테이블 값이 있을 때 이제 우리가 이런 테이블을 이용해서 아주 간단한 이제 암호를 하나 만들 겁니다. 아주 간단한. 그래서 S박스가 있고요. S박스는 네비트와 네비트 출력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입력으로 뭐가 들어가냐면 네비트가 들어가면 네비트가 들어가는데 여기 중간에 이제 아주 간단한 겁니다. 요 중간에 이제 비밀키 값, K1이라는 네비트 값이 있어요. 네비트 값이 있고 그 다음에 다시 이게 다시 출력이 네비트가 나오는데 요 네비트를 다시 K2라는 비밀키 값하고 이제 XOR 합니다. 그죠? 이런 아주 단순한 그러한 블록 암호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이런 암호가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K1을 이게 키가 바뀌면 상당히 골아파요. 그러니까 계산이 힘드니까 제가 써오는 거로다가 하겠습니다. 그냥. 만약에 K1 키가 만약에 1, 0, 0, 1이다. 그죠? 네비트예요. 지금 K1 키가 1, 0, 0, 1이고 K2가 0, 1, 1, 1이다. 라고 가정해요. 그러면 지금 이제 어태커는 뭘 하냐면 어태커 입장에서는 뭘 알 수 있냐면 여기 평면을 잡으면 키는 몰라요. 어태커는. 지금 어태커는 키는 전혀 모릅니다. 키는 모르고 평면을 잡으면 평면을 주면 얘가 암호문을 줘요. 평면에 암호문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평면과 암호문장을 얻을 수 있다고 가정을 합니다. 지금 어태커는. 그리고 S박스는 지금 어떻게 들어가는지 알고 있어요. S박스는. 어태커는 알아요. 지금 써져 있죠. 그 S박스 사용하고 단지 모르는 거는 이 K1 키라는 이 값과 네비트 값과 K2 키 값을 몰라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할 건 뭐냐면 K1하고 K2를 찾고자 하나요? K1, K2가 뭔지. 근데 얘를 뭐 가장 쉬운 방법은 이게 네비트니까 000부터 111까지 다 집어넣고 000부터 111까지 다 집어넣고 그렇게 살 수 있는데 그러한 방법 말고 키 전송 조사 말고 어떤 방법으로 키를 찾을 수 있겠냐 하고 나오는 게 차분 분석법입니다. 봅시다.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 어태커는 뭘 분석하냐면 이제 S박스의 입력값과 출력값을 알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어태커는 알고 있다 가정했었죠. 그러니까 처음에 어태커는 뭘 하냐면 S박스에 대한 차분 분석 테이블을 만듭니다. DC 테이블이라는 걸 만들어요. 이거 저는 아직 안 들었죠. 그러니까 DC 테이블을 만들었는데 이 DC 테이블은 뭐냐면 별건 아니고요.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저희들이 제일 간단하게 뭐였냐면 DC 정도를 할 때는 입력의 차분과 출력의 차분 생각을 한다고 했죠. 그때 입력의 차분과 출력 차분 생각했는데 이 DC 테이블은 뭐냐면 왼쪽에는 요 컬럼 로우는 요쪽에는 가능한 모든 입력 차분을 다 나열을 합니다. 그러면 네비트인 경우는 이제 될 수 있는 입력이 0000 그러니까 입력의 차분값이 000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두 개의 평문을 차분했을 때 차분값이 0000이라는 얘기. 그 얘기는 뭐라는 얘기예요? x랑 x 프라임이랑 같다는 얘기죠. 두 개 차분이 000이라는 얘기는 맞아요? 그죠? 네. 이제 지금부터 질문을 하겠습니다. 오시는 분들 질문할 테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네비트인 경우는 16가지가 있겠죠. 000, 1 쭉 해서 1, 1, 1, 2. 그리고 얘는 입력 차분이에요. 입력 차분. 그리고 출력 차분이 뭐냐면 마찬가지로 이제 0, 0, 0, 0 그 다음에 0, 0, 0, 1 쭉 해서 1, 1, 1, 1 이렇게 16가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여기 어떤 이런 테이블이 만들어지는데 이 테이블 안에 여기 뭐 값이 들어갑니다. 값이 들어갈 건데 이 값은 어떻게 채워지냐면 별게 아니고요. 이겁니다. 이런 테이블은 뭐냐면 우리 예제가 있죠. 그 예제에 보면 그 4-3에 보면 있거든요. 입력 차분이 여기 1011 중간에 1011이라는 값이 있을 텐데 이렇게 그러면 여기 차분값을 우리가 쭉 쓸 수가 있어요. 이렇게 어쨌든 여기 써지는 차분값은 뭐냐면 이거예요. 이건 뭐냐면 입력 차분값이 그러니까 두 개의
평문 두 개를 잡았는데 두 개의 비트와이즈 XOR 값이 0001일 때 출력의 차분값이 이 S박스에 대해서 0001이 되게 하는 순서상 페어의 개수가 몇 개 있겠냐 라는 걸 표시하는 겁니다. 잘 이해가 안 가시죠? 그러면 이 S박스 크니까 조금 이거 봅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10 그죠? 한번 이게 좀 크니까요. 이거 입력 차분값이 000이다 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요런 차분의 요런 개수가 몇 개 있냐면 그러니까 요런 평문의 개수가 몇 개 있냐면 평문이 0000하고 0000하고 0001 요거를 두 개 차분하면 두 개 XO하면 차분값이 0001이 되죠. 그래서 이런 페어 하나 있을 거고 마찬가지로 이거 뒤집어준 거. 그러니까 0000하고 0001하고 뒤집어준 것은 똑같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고려하지 말고 그다음에 어떤 게 있냐면 또 0010일 때 0011 그죠? 이것도 있을 거고 0011일 때 0010 요것도 차분히 두 개 보면 요거 나오죠. 비트와이즈 X하면 그죠? 1000 그죠? 그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오이씨 00 갑자기 00 있고 11 뭐 있죠? 00으로 시작하는 게 이제 없죠. 그죠? 예. 그다음에 010일 때 되는 게 0101이 그죠? 네. 8개가 이런 페어 8개가 존재합니다. 8개 다 써야 되는데 0110일 때 0111 그다음에 0110로 있구나. 0010 100 좀 제가 이거 해버리고요. 세 번째 건 없어야 되고요. 세 번째 건 세 번째 못 틀었네요 제가? 위에서 세 번째 페어. 이게 똑같네요. 그죠? 이런 손가락 하다 보니까 사실 더 이거 말고도 이제 여기다가 앞에다가 1 붙이면 돼요. 이제 4개 있죠. 그러니까 페어 하나, 둘, 셋, 4개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1000 1001 그죠? 1010 1011 1100 1101 1110 1111 그죠? 그러면 8개의 페어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뒤집어줄까지 생각하면 16개의 페어가 존재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입력 차분이 0001인 게 16개의 페어가 존재합니다. 그러면 각각에 대해서 뭘 계산해 보냐면 S박스에 대해서요. 입력이 0000이면 그죠? 입력 0000이면 출력이 뭐냐면 이제 표를 보시면 그러니까 S박스의 값이 0일 때 그죠? 여기 값이 0000일 때 출력이 뭐가 있냐면 그 테이블에 보시면 출력이 값이 1110이에요. 그러니까 값이 1110입니다. S박스의 출력 값이 그죠? 그다음에 S박스 입력 값이 0001일 때 출력이 0100 0100 그다음에 입력이 0010일 때 1101 1101 0011일 때 0001 0001 그죠? 그다음에 얘를 다 이제 계산하면 해야 돼요. 그래갖고 왼쪽으로 하지 않고 이걸 할게요. 0100일 때 0010 0101일 때 1111 1111 그다음에 0110일 때 1011 1011 0111일 때 1000 그죠? 그러면 이걸 보면 지금 출력 차분을 우리가 입력 차분을 0010으로 놨어요. 입력 차분을 그죠? 그러니까 이 페어들은 전부 차분 0010 출력 차분을 보면 얘는 뭐가 되냐 출력 차분은 뭐가 되냐면 두 개 비트와이즈 XO하면 0101이죠. 그러니까 얘는 0102돼요. 그러니까 요 페어는 입력 차분이 0001이면 출력 차분이 1010이 돼요. 출력 차분이.
그죠? 근데 요 페어는 마찬가지로 임의선 똑같고요. 출력 차분은 뭐가 될 거냐면 1100이 돼요. 얘는 뭐가 되냐면 1101이 되고요. 얘는 뭐가 되냐면 0011이 돼요. 그 다음에 근데 얘들 이것도 또 다 해야 됩니다. 지금 사실은 다 해야 되는데 이걸 다 해보면 또 출력 차분이 뭐가 나오겠죠. 그 우리 마음대로 일단 계산을 안 해봤지만 그냥 거짓으로 해보니까 저는 뭐 해보니까 요거에 대해서는 차분이 만약에 뭐 0110이다. 얘는 뭐 1110이다. 뭐 이건 좀 틀린 값이에요. 해봐야 돼. 1110이고 얘도 뭐 0111이다. 뭐 이런 값을 얻었어요. 우리가 만약에. 그래서 이런 값을 얻었으면 이제 우리가 이런 값을 얻었으면 조기 차분 우리가 차분 디스테이블하고 처음에는 어떤 값이 들어가냐면 이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입력 차분이 입력 차분이 0001일 때 입력 차분이 0001일 때 출력 차분 입력 차분이 0001일 때 출력 차분이 당연히 입력의 차분이 있는데 출력값이 똑같아.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죠. S박스에서 입력값이 틀려. 입력값이 틀린데 얘가 이제 S박스가 1대1 함수를 가정하고 1대1 함수를 가정하고요. 그러면 입력값이 틀린데 출력값이 같을 수는 없죠. 그러니까 얘는 항상 빵입니다. 이런 페어에서 존재하지 않아요. 항상. 그러니까 뭘 계산하냐면 입력 차분이 0001일 때 출력 차분이 0001인 그런 쌍이 몇 개 있나 보면 출력 차분이 0001인 거 없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입력 차분이 0001이면 출력 차분이 0001이 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요 칸에는 뭐가 써지냐면 0으로 써집니다. 이렇게. 그죠? 그리고 딴 거 똑같은 방법으로 해보면 만약에 입력 차분이 0001일 때 출력 차분이 101이 몇 개 있냐? 1010인 거. 이거 하나 있죠? 하나. 그 다음에 없죠? 그죠? 그러면 입력 차분이 0001일 때 출력 차분이 1010 거는 요 페어 하나가 있는데 페어 뒤집어 놓은 것도 똑같이 만족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순서를 고려합니다. 순서를 고려하기 때문에 뒤집어 놓은 건 다른 거로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페어 하나, 이거 뒤집어 놓은 거. 순서를 그러니까 입력 평문을 000, P를 000으로 놓고 P 스타를 0001로 놓은 거랑 P를 0001로 놓고 P 스타를 0001 두 개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두 개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2로 써져요. 그러니까 요 디스테이블이 의미하는 게 입력 차분이 뭐가 왔을 때 출력 차분이 뭐가 되는 그러한 순서쌍들의 개수. 그의 개수를 쭉 만들어 놓은 게 디스테이블이에요. 그게.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4-3에, 그죠? 4-3에 있는 그런 표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럼 요 표에 있듯이 이제 이게 지금 의미하는 게 이겁니다. 그러니까 입력 차분이 1010일 때요. 1011일 때 입력 차분이 1011일 때 출력 차분이 000에 몇 개 있냐? 000에 몇 개 있냐? 0010에 몇 개 있냐? 갖고 아까 말한 그런 거리 개수, 그러니까 입력 차분이 1011일 때 출력 차분이 0010인 게 그러한 쌍이 8개 있다는 얘기예요. 8개. 요 숫자가 의미하는 게. 그죠? 8개. 그러면 전체 쌍의 개수는 아까처럼 16개의 쌍이 있는데 그 중에 8개의 쌍은 요런 출력 차분을 만족해요. 그러니까 전체 18개의 쌍이 있는데 8개의 쌍이 만족하니까 확률은 입력 차분이 1011이 들어갈 때 출력 차분이 0010이 될 확률은 16분의 8이 되겠죠. 전체 쌍이 16개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런 확률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디스테이블을 만들면 입력이 뭐가 들어갔을 때 출력이 뭐가 나올 확률을 다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확률적으로. 그렇죠? 그러면 이런 확률들을 이용해서 이제 우리가 DC 공격을 합니다. 근데 실제 요 개념만 정확히 이해하시면 DC 공격은 아주 쉬워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이해가시죠? 저 지금 한 20분 이해 못 했는데, 그죠? 그분들은 다시 공부하세요. 왜냐면 대부분 다 이해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실제 이제 이거를 가지고 이 테이블을 가지고 어떻게 공격을 하는지 볼게요.
다시 그림을 다시 그릴게요. 지웠는데 S박스가 있고 평문 있고 K1이 X가 되고 다시 이제 K2가 X가 돼서 이제 암호문이 나오는 이런 암호문입니다. 그래서 어태커가 지금 이제 키는 아까 한 것처럼 이제 키를 우리가 그냥 어태커는 모릅니다. 이 값은 10, 11이고 10, 01이고 요 K2는 0, 1, 1이에요. 그럼 어태커는 몰라요. 근데 어태커가 어떠한 평문을 잡냐면 두 개의 차분이 두 개 평문을 잡는데 하나의 값은 뭐냐면 0000이고요. 평문 하나의 값은 이거고 다른 값은 1011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평문의 차분값이 평문의 차분이 1011인 그런 이런 평문 잡았어요. 0000과 1011이 잡았어요. 두 개 잡았어요. 그래갖고 요 입력 차분해 가지고 키를 알아내고 싶은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 평문에 대해서 이 0000이라는 평문에 대해서 암호문을 주십시오라고 물어보니까 이제 어태커는 아까 얘는 알고리즘을 돌린 사람은 어태커 공격자가 잡은 선택과 평문에 대해서 암호문을 준다 그랬죠. 그 암호문을 알려줘야 돼. 암호문을 계산해 보면 암호문이 뭐가 되냐면 암호문이 1, 1, 0,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0, 1, 1, 1이 돼요. 그러니까 요 평문에 대해서는 암호문이 이게 되고요. 요 평문에서는 암호문이 이거 됩니다. 계산해보면 되죠. 잠깐 계산해볼게요. 그러니까 K1은 고정했으니까 이거 값과 이거 값 XO하면 뭐가 되냐면 두 개 XO하면 1, 0, 0, 1이고요. 요 중간 값이 그죠? 1, 0. 요 평문에 대해서는 중간 값이 요게 되고 요 평문에 대해서는 중간 값이 0, 0, 1, 0이 되겠죠. 그죠? 요거랑 XO하면 이것이 키니까 모르는 값입니다. 모르는 값이니까 요 평문이랑 어쨌든 모르는 키 값이랑 XO하면 이 값이 되고 그리고 이 평문하고 요 K1이랑 XO되면 이 값이 됩니다. 그럼 S박스에 대해서 이제 여기가 S박스는 1001을 입력받으면 그죠? 1001을 입력받으면 뭘 출력하냐면 1010을 출력해요. 1010 그러니까 1001을 입력받으면 S박스는 1010을 출력합니다. S박스는 그리고 0010을 입력받으면 S박스 정의되어 있죠. 0010을 입력받으면 1101 그죠? 그럼 얘는 1101을 출력을 합니다. 이렇게 S박스 출력. 그 다음에 다시 요 값이랑 요거는 두 개 암호문 요거랑 두 개 XO하면 1, 1, 0, 1이 되겠죠. 1, 1, 0, 1 그죠?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 값이랑 이 값이 XO되면 1, 0, 1 틀렸네. 그죠? 틀렸죠. 여기가 그러면 1, 0, 1, 0이 됩니다.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어쨌든 평문 00에 대한 암호문은 11, 01을 얻고 어태커는 평문 10, 11에 대한 거는 10, 10은 얻어요. 암호문을. 그죠? 그러면 출력 차분이 뭐냐면 그때 암호문의 출력 차분이 뭐냐면 두 개 XO하면 0, 1, 1, 1이죠. 두 개 XO하면 0, 1, 1, 1이죠. 두 개 XO하면 값이 0, 1, 1이 됩니다. 암호문의 차분은. 그런데 이제 우리는 뭘 알고 있냐면 그죠? 우리는 뭘 알고 있냐면 처음에 어태커는 S박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S박스에 대한 DC 테이블을 알고 있어요. 어태커는. 그죠? 어태커는 S박스에 대한 DC 테이블을 알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아까 이제 쭉 DC 테이블을 알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어태커는 S박스에 대해서 그죠? 요 S박스에 대해서 입력이 1011이고요. 입력이 1011이고 출력이 011이 될 확률이 얼마냐면 그걸 보니까 그건 계산했죠. 어태커가 입력이 011일 때 하는 건 뭐냐면 그런 표현은 두 개 있어요. 그런 표현은 두 개. 그러니까 그거는 그 표현 나와 있으면 계산해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입력이 이걸 때, 입력 차분이 이걸 때 출력 차분이 이렇게 되는 표현은 두 개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0111이니까 그게 바로 뭐냐면
1101과 0010 1101과 101 1001과 0010 1001과 0010 S박스에 1001과 0010이 들어가면, 그죠? S박스에 1101이 들어가면 뭐가 나오냐면 1010이 나와요. S박스 정확히 되어 있습니다. 1010으로. 그 다음에 0010이 들어가면 0010이 들어가면 1101이 나와요.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두 개 엑소하면 0111이죠. 그러니까 얘 입력은 뭐냐면 1011. 그러니까 입력 차분이 1011일 때 출력 차분이 0111. 이거가 되는 거는 페어는 뭐가 뭐냐면 이 페어밖에 없어요. S박스에서 입력 차분을 1011 줬을 때, 입력 차분을 1011 줬을 때 출력 차분이 0111 이거가 되는 페어는, 이 페어는 이거밖에 없어요. 1001이거나 0010이거나 아니면 1001, 0010이거나 아니면 얘를 뒤집어 놓은 거. 그거밖에 없어요. 어떠한 다른 쌍도 요 출력차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DC 테이블에서 요거 값이 입력이 이거 1011이고 011일 때 값이 2거든요. 이 페어가 두 개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 페어밖에 없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봐요. 지금 우리가 키를 몰라. 우리 키 모르죠? 지금 키 모릅니다. 우리 키 몰라요. 그죠? 키 모르죠? 키를 모르는데 뭐냐면 여기 값이 이 입력 차분이 이게 들어가서 출력 차분이 이게 나오려면 여기 값이, 그죠? 이 값이 이거나 1001, 0010이거나 아니면 뒤집어 놓은 거 0010, 1012 이거밖에 없어요. 왜냐면 그런 페어는 딱 두 개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DC 테이블에 의해서. 그죠? 가시죠? 그죠? 그러니까 6에 들어가서 6에 나온 거는 6에 들어가서 6에 되거나 6에 들어가서 6가 돼야지만 출력 차분이 반드시 0111만 나옵니다. 딴 건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다른 페어는. 그 얘기는 뭐냐면 입력이 이게 들어갔는데 업무값이 K1하고 몰랐는데 얘랑 K1을 엑소하니까 값이 1001이 돼야 돼요. 아니면 얘랑 엑소와서 값이 0010이 돼야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K1이라고 하는 값이 K1이 뭐냐면 1001이거나 혹은 K1은 0010밖에 없어요. 다른 건 절대 될 수가 없어요. K1이라고 하는 값은. 그죠? 그러니까 이 값이 들어가서 여기 중간값이 요거가 되거나 요거가 돼야 되니까 K1은 우리가 I1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I1이라고 하는 값은 이거죠. I1은 P랑 XO와 K1 하면 I1이 됩니다. 얘랑 X만 I1인데 거꾸로 K1은 뭐가 되냐면 I1이랑 P랑 XO 하면 K1이 돼요. 아직 엑소 성대사 가장 좋은 점 중 하나인데 얘를 막 바꿀 수가 있어요. 위치를 막 바꿀 수가 있어요. K1은 I1, X와 P가 됩니다. 지금도 우리가 P는 알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가 선택한 값이니까 P 알죠? 그 다음에 I1 값은 이거거나 이거가 되고로 추측할 수가 있어요. 추측한 값이죠. I1 값은. 그럼 K1 값은 뭐냐면 여기 있는 것처럼 I1, X와 P예요. 그러면 I1, X와 P 100이라고 0000하고 엑소하면 키는 1001이거나 아니면 이 값이랑 0010이랑 0010이랑 엑소하면 0010이에요. 그러니까 키는 이거 아니면 K1 키는 이거 아니면 이거밖에 될 수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키가 16개가 있었는데 갑자기 키가 2개가 줄어버리죠. 우리가 이런 페어를 잡아서 아무 문을 얻고 나니까 키가 엄청나게 줄어들죠. K1 키가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죠? 그러면 K1 키를 알아낼 수가 있는데 K1 키 사실 이제 이 중에 이게 옳은 키인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라이트 키가 되겠죠. 그죠? 둘 중에 하나 옳은 키고 둘 중에 하나는 틀린 키가 될 겁니다. 롱 키가 될 건데
어느 게 옳고 틀린지는 몰라요. 이럴 때는 이제 알아낼 수만은 없고, 이것만 갖고 알아낼 수만은 없고, 이럴 때는 이제 다른 표현을 가지고, 그 다른 평문을 가지고 뭐 다른 표현을 가지고 K1 키를 또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표현을 가지고서 또 K1 값을 또 추측할 수 있는데, 옳은 키라면 다른 표현을 가지고 선택한 다른 표현을 가지고 추측한 부분에서도 많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옳은 키는 이 표현을 가지고 추측해도 들어가야 되고 다른 표현을 가지고 추측해도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동시에 들어가 있는 키가 옳은 키가 될 거고 안 들어가 있는 키는 롱 키가 되겠죠. 그럴 건데 우리가 K1이라는 키를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페어를 이거 하나 다른 페어 하나만 있으면 다른 페어 하나만 더 있으면 거의 이 같은 암호 시스템에서는 K1 키를 확률 1로서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확률 1로서 거의. 그죠? 그래서 K1 키 알아내고 그다음에 K1 키 알아내면 그다음에는 뭐 K1 키 알았으니까 이가 말죠. 이가 말고 이제 C는 암호니까 또 어떻게든 주어지죠. 그러니까 C 알고 이거 알면 마찬가지로 K2는 여기 XO와 C는 C니까 다시 K2 값을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다시 K2 값 알아내고 그러니까 K1 키 알아내면 이 같은 암호 시스템은 K2 키를 금방 알아내겠죠. 그러니까 이게 DC 차분 분석을 이용한 암호 분석법 중에 가장 간단한 예제입니다. 그죠? 갖고 이런 사실 실제로 이제 실제 암호 분석에서는 이게 단순하냐? 단순하지 않습니다. 단순하지 않고 이제 복잡한데 기본 개념은 이러한 원리를 가지고서 이제 하는 게 차분 분석법이에요. 그죠? 근데 복잡한 거는 복잡하니까 그냥 넘어가고 어쨌든 차분 분석은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 한다는 것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거 있으면 지금 혹시 질문하실 거 질문하십시오. 강의 너무 잘해서 질문 없으신 건지 아까 제가 내드렸던 퀴즈 있죠? 혹시 생각하신 분 계세요? 한 글자짜리 동물 곰이죠. 곰 쉽죠. 곰 네. 학벌 있습니다. 학벌 그죠? 네? 배요? 네, 그죠? 5개 나왔어요, 지금 대답하신 분들은 공부 안 하시고 수업 시간에 그 생각하신 분들이에요. 지금 5개 나왔죠? 근데, 아직도 안 나온 게 한 7가지 정도 더 있어요. 새? 꽁 있죠, 꽁. 그죠, 꽁. 새도 되긴 돼. 새는 아니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삭이 있어요, 삭. 그죠? 삭. 그 다음에 이제 그동안 나온 것들은 조금, 그 다음에 저것도 있죠. 조개 중에 맛 있습니다. 맛. 그죠? 맛 있고, 아까 제가 그랬죠. 살아있는 건 다 돼요. 살아있는 거. 동물? 또 뭐 있냐면, 그쵸. 좀 지저분하지만 좀 있습니다. 좀. 나오는 게 좀 지저분한데 좀이 있고, 옴이 있습니다. 옴. 그 다음에 이 있습니다. 이. 그죠? 지금 몇 개 나왔죠? 한 10개 나왔죠? 또 몇 가지 더 있는데, 그리고 가상 속의 동물이 있어요. 맥이라는 동물이 있습니다. 가상 속의 동물. 맥이 있고, 봉도 있고요. 그죠? 그리고 한 10몇 가지가 있습니다. 배터리가 나갔네요. 그렇게 있고, 그 다음에, 제가 학부서. 대학원 수업에서는 좀, 여기는 근데 저기 녹화가 돼서, 큰일 것 같아서 말을 못하겠어요. 녹화가 돼서. 여러분들 혈액형을 이렇게, O형을, 오이지라는 거 알아요? 오이지? O형을 오이지라고 합니다. 오이지. 그 이유를 아세요? O형은 오이지라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저 녹화 안 돼야 되는데, 오만하고 이유 있고 지랄하고 그러고 오이지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B형을 뭐라 하는지 알아요? B형은 맨 마지막 할게요. 그 다음에 A형은 소세지. A형은 소세지라는데 왜 그런지 아시죠? A형은 딱 들으시면 알겠죠? 왜 그런지, 그죠? 소심하고 세심하고 지랄하고요. 그 다음에 AB형은 단무지라 그래요. 단무지. AB형인지 A 헷갈리네. 단무지라 그래요. 그죠? 이 또 아시겠죠? 그죠? 단순하고 무식하고 지랄하고. 그죠? 그럼 B형이 뭐라고 같아요? B형은 뭐라고 같아요? B형. 누가 아시는 것 같아요, 이거는. 그죠? B형은 지지지라고 합니다. 지지지.
말하는 거 아니고 혹시 B형 계신 분들은 좀 조심하십시오. 네. 말 안 하겠습니다. B형은. 그래서 이제 해시함수 아니 뭐야? 그래서 이제 차분 분석이 이제 끝을 갖고 이런 개념을 이용하면 차분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갖고 뭐 차분 분석은 더 이상 얘기 안 하고요. 네. 이제 이런 아까 말씀드린 거는 쭉 써놓은 거예요. 제가 이제 아까 개념을 설명드리기가 좀 애매해서 간단한 예제를 통해서 먼저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차분 분석에 사용되는 기본 개념은 비트와이즈 XY 연산을 이용하고요. 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문과 두 평문의 비트와이즈 XY 값을 차분 놓은 거고, 그다음에 이런 표시는 뭐냐면 입력 차분이 델타 X일 때 출력 차분이 델타 Y가 되는 그런 확률. 아까 그런 테이블을 계산할 수 있었으면 확률을 계산할 수 있었죠, 우리가. 그죠? 저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저런 표시를 쓰고요. 그 다음에 차분 분석의 기본 원리가 뭐냐면 이 확률이 균일하지가 않아요. 이 확률이. 그러니까 입력 차분이 델타 X일 때 출력 차분이 델타 Y가 될 확률은 균일하면 어택커한테 어떤 정보가 없는데 얘가 들쑥날쑥해. 어떤 놈은 되게 크고 어떤 놈은 되게 작고 어떤 놈은 0이기도 하고 그러한 특성들을 이용해서 이제 하는 게 차분 분석입니다. 그리고 이제 차분 공격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차분 공격의 예제는 아까 요 S박스 갖고 저희들이 했었죠. 그리고 이제 요 S박스에 대한, 그렇죠? 요 S박스에 대한 실제 디스테이블을 계산하면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디스테이블을 계산하면 이렇게 나오고요. 근데 차분 공격을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 그다음에 최근에 사실 이제 그 비밀키 항목 시스템에서 가장 핫 이슈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미국에서 지금 공모 중인 새로운 해시 알고리즘, 새로운 해시 알고리즘이에요. 그게 이제 샤3라는 건데, 샤3를 잠깐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해시함수는 뭐 정의가 임의의 BTL을 고정된 짧은 길로 변환을 추력하는 함수다. 뭐 다 알려진 얘기고, 그다음에 해시함수의 응용 분야는 뭐 상당히 많죠. 사실은 가장 중요한 프리미티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뭐 데이터 무게성 검사, 뭐 전자 서명, 인증, 난수 생성기 이런 것들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거 막 해시함수가 어디 뭐 정확히 모르신 분들은 제가 그 뒤에 예제를 가지고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그 해시함수가 뭐냐면 이제 해시함수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환경을 고려하냐면 지금 이런 환경을 고려해 볼게요. 그러니까 어떤 프로그램이 있어요.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프로그램 안에는 보통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 안에는 악성 코드나 그런 게 이제 들어있을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어떤 환경이냐면 모든 프로그램을 개발한 업체건 사람이건 간에 소스를 국가기관에 냅니다. 제출해요. 그리고 국가기관에서는 소스를 검사해요. 소스를 검사하고 이 프로그램 안에는 악성 코드가 없다라는 걸 확인합니다. 확인한 다음에 당연히 소스 코드를 공개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건 노하우니까 소스 코드를 공개하는 게 아니라 그 프로그램 명하고 그 프로그램에 대한 해시 값을 계산합니다. 해시 값은 임의의 BTL을 고정된 짧은 기로 변환을 추적하는 함수니까 프로그램이 뭐든지 간에 해시 값을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국가기관에서는 이제 뭘 하냐면 등록기관에서는 이제 해시 값을 내가 등록을 하면 해시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검사해서 이 프로그램 안전하다. 그리고 해시 값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환경 하에서 이제 프로그램 사용자는 내가 지금 웹에서 다운받은 프로그램이 정말 안전한 프로그램인지 그걸 확인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내가 받은 프로그램에 대해서 등록기관에 이제 요청을 합니다. 내가 뭐 AA 프로그램을 다운받았는데 AA 프로그램에 대한 해시 값을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해요. 그러면 이 등록기관에서 해시 값을 줍니다. 해시 값 줘요. 그러면 나는 해시 값을 하는 건 누구든지 계산할 수가 있거든요. 나는 AA 프로그램에 대해서 내가 해시 값을 계산해봐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내가 해시 값을 계산합니다. 해시 값을 계산해서 등록기관이 준 해시 값하고 비교를 해봐요. 비교해보면 두 개 값이 같다. 그러면 내가 정말 다운받은 AA 프로그램이 정말 안전한 프로그램이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그 해시함수를 사용합니다. 근데 이런 환경이라면 어태커가 어떤 짓을 할 수 있냐면 이제 어태커의 목적은 이거죠. 어태커의 목적은 프로그램을 개발했는데
그 안에 악성 코드를 숨기고 싶어요. 악성 코드를 숨겨서 이걸 배포하고 싶어. 근데 문제는 악성 코드를 등록기관에 줄 수는 없죠. 등록기관에 소스에 넘겨버리면 등록기관에서 알 거니까 악성 코드가 있다는 거를 소스를 봤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몇 가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일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제 어차피 해시값은 공개되어 있어요. 그죠? 해시값은 공개되어 있으니까 공개되는 해시값하고 그러니까 주어진 해시값에 대해서 그죠? 주어진 해시값에 대해서 어떤 악성 코드를 개발하는데 그 악성 코드의 해시값이 주어진 해시값하고 같게 만드는 그런 걸 만들 수가 있어요. 그렇게 만드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두 번째 어떤 거냐면 이제 어태커도 그죠? 악성 코드 배포자도 정당한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겠죠. 아까 말씀드린 AA 프로그램 다운받아요. 다운받고 그 프로그램에 대한 해시값을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럼 어태커한테는 뭐가 주어지냐면 해시 함수의 입력과 출력이 하나 주어져요. 그랬을 때 어태커가 뭘 또 계산할 수 있냐면 만약에 어떤 걸 프로그램 만들 수 있냐면 AA라는 프로그램하고 동일한 해시값을 가지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니까 어태커는 AA를 만든 게 아니라 AA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 프로그램의 해시값은 AA랑 같아. 그죠? 그러면 나는 어차피 AA는 등록된 프로그램이니까 AA 프라임을 배포하면서 AA 인정하는 거예요, 프로그램이. 그건 AA 프로그램, AA다라고 막 배포를 합니다. 그럼 사람들은 이 프로그램이 AA인 줄 알고 다운로드 받아요. 근데 실제로 AA 프라임만 받은 거죠. 근데 AA 프라임의 해시값을 계산해보면 AA는 같아. 그죠? 그러면, 이거 정말 AA가 맞구나라고 프로그램 깔겠죠. 자기 컴퓨터에. 그러면 악성 코드에 가면 되겠죠. 이런 환경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처음부터 어태커가 악성 코드가 없는 프로그램하고 악성 코드가 들어가 있는 프로그램을 동시에 개발을 해요. 동시에 개발하는데 해시값이 같아. 두 개 해시값이. 그죠?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면 정당한 프로그램은 등록을 하고 정당하지 않은 프로그램은 등록하지 않아요. 근데 정당한 프로그램과 정당하지 않은 프로그램 해시값이 같죠. 근데 배포하기는 정당하지 않은 프로그램을 배포해요. 그럼 일반 사용자들은 정당하지 않은 프로그램을 받았지만 해시값을 계산해보면 정당한 프로그램과 해시값이 같죠. 그러면 그 일반 사용자는 이 프로그램은 정당한 프로그램이라고 인정하기 때문에 또 악성 코드 같은 프로그램을 깔겠죠. 그런 세 가지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해시 함수가 가져된 성질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시값이 주어졌을 때 이미지 값이 프리이미지 값을 살 수 없어야 된다. 그러니까 y가 주어졌을 때 hx가 y가 되는 x를 찾기 어려워야 되고요. 그다음에 x랑 y가 주어졌을 때요. x가 y가 주어졌을 때 x 프라임을 찾는데 물론 x 프라임은 x랑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x랑 같지 않은 x 프라임을 찾는데 해시값이 같은 x 프라임을 찾기 어려워야 된다. 이런 성질이 있고 그다음에 처음부터 어태커가 두 개의 x 프라임 찾는데 해시값이 같은 두 개의 해시값이 같은 x랑 x 프라임을 찾지 못해야 된다. 이 세 가지 성질이 만족해야지만 아까 같은 환경에서 악성 코드가 배포가 안 되겠죠. 그렇고 기본적으로 이 첫 번째 성질이 역상 저항성, 두 번째 성질을 제2 역상 저항성, 세 번째 성질을 충돌 저항성이라고 우리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충돌 저항성 같은 경우는 지금 임의의 두 개니까요. 임의의 x랑 해시값이 같은 그런 x 프라임을 찾는 건데 이거는 재밌게도 지금 아마 우리 지금 여기에는 뭐 거의 확률로서 뭐 체가 없어서 제가 못하겠는데 생일이 같으신 분이 있어요. 지금 우리 이 그룹에는 그죠? 생일 같은 분이 한번 해볼까요? 1월 1일부터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제 생일이 3월이니까 3월 생일이신 분 3월 생일 언제세요? 생일 언제세요? 며칠이세요? 30일이요? 없네. 그럼 5월이신 분 5월. 잠깐만 한 분. 잠깐만 그러면 여름에 7월이신 분요 7월. 이상하네. 세 분. 8월. 며칠이세요? 30. 한 달만 더 있습니다. 그러면 잠깐만 어느 봄에 많이 태어나요 사람들이? 애기들이? 4월 4월 좀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6일 어쨌든 사실 해보면 있는데 지금 보통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그 원래 23명, 그러니까 충돌상을 찾는 거예요, 충돌상. 얘기는 뭐냐면, 임의의 셋이 있을 때요, 임의의 셋이 있을 때, 그거에 함수값이 같은 걸 찾는 거니까 지금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있을 때 사람들을 우리가 세 개로 매핑을 시킬 수가 있죠. 제가 이제 마음이 급해져 혀가 꼬입니다. 그러니까 사람하고 생일하고 매핑시키는데 세 개의 가지수는 365가지가 있죠. 그죠?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한 300명 이상, 뭐 360명 정도 이상이 있어야지만 생일이 동일한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23명만 있으면 확률 2분의 1로서 생일이 동일한 사람이 존재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23명이 있으면 짜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생일하고 비교해보는 거는 이렇게 비교해보고 이렇게 비교해보고 이렇게 비교해보고 막 비교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23명 있으면 대략적으로 비교해볼 수 있는 대상이 23 콤비네이션 2죠. 그죠? 그러니까 되게 많습니다. 가지수가. 그렇기 때문에 23명만 존재하면 확률 2분의 1로서 생일이 가치가 존재해요. 근데 지금 아마 해보면 존재하는데 넘어가도록 했습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이제 충돌 정확성은 뭐냐면 해시 함수가 160비트면 그러면 2의 80승의 데이터만 있으면 함수값이 해시값이 같은 쌍이 존재합니다. 그런 데이터가 X랑 X'이 존재해요. 확률 거의 2분의 1로서. 그죠?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그러니까 해시가 160비트면 해시 함수의 안전성을 80비트로 보는 이유가 뭐냐면 그건 아까 말씀드린 건 버스데이 패러독스인데 버스데이 패러독스를 이용하면 대략 80비트의 안전성을 가집니다. 그래서 2의 80승의 데이터만 있으면 항상 충돌이 되는 X 프라임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시함수는 n비트다. 그러면 우리가 안전성을 2분의 n비트로 봐요. 안전성을. 근데 해시함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해시함수의 뭐 히스토리는 이렇게 쭉 이어졌고요. 그래갖고 뭐 제일 처음에 MD2, 뭐 MD4 이런 게 만들어졌고요. 얘는 이제 그 MIT에 있는 그 론 라이베스트라는 그런 교수가 이제 만든 계열이고요. 뭐 MD5, 최근에는 MD6가 이제 또 이제 제한됐어요. 어쨌든 MD 계열을 쭉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이런 식의 쭉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쭉 뭐 넘어가고 이런 것들은 제가 최근에 해시 동영만 잠깐 말씀드리고 해시함수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해시함수는 1900년도 말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많이 만들어졌어요. 많이 만들어졌는데 이제 해시함수의 최종 목표는 뭐냐면 아까처럼 x랑 두 개의 값이 다른 x랑 x 프라임을 찾는데 해시 값이 같은 그런 x랑 x 프라임을 찾지 못하게 만드는 게 최종 목표예요. 뭐 그거 말고 다른 것들이 있는데 어쨌든 기본 목표는 x랑 x 프라임을 찾는데 해시값이 같은 x랑 x 프라임을 찾지 못하게 만드는 거. 그게 이제 최종 목표입니다. 그런데 2000년대 초반까지 쭉 만들어졌는데 사람들이 해시함수가 발표되면 그러면 아까 그런 걸 충돌성이라고 합니다. 충돌성을 찾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거의 못 찾았습니다. 못 찾았는데 2004년도에 그 중국에 있는 왕 교수가 충돌성을 찾기 쉽게 하는 그런 어떤 공급법을 개발합니다. 근데 공급법이 뜻도 아무것도 뭐 갑자기 한 게 아니라 아까 우리가 배웠던 거죠. DC죠, DC. DC를 이용해서 합니다. DC를 이용해서. 그 DC를 이용해서 그 해시함수를 분석하는 법을 개발하고요. 그래서 해보니까 기존에 나와 있는 해시함수들이 거의 다 부족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충돌성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갖고 미국에서 부랴부랴 2007년도에 그죠? 2007년도 말부터 준비해서 이제 2008년도에 작년 10월이죠. 10월 때까지 세계적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해시함수를. 그러니까 미국 표준 해시함수 사용될 해시 알고리즘을 제출하십시오. 라고 10월 30일 날 이제 해시함수를 이제 공부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12월 초에 1차 후보로 선정했고요. 그다음에 그 올해 8월 중에 1차 후보 중에서 몇 개를 뽑아서 다시 이제 2차 후보로 선정하고 다시 내년도에 3차 후보 선정하고 다시 그러니까 2010년도에 이제 최종 알고리즘을 이제 선택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 당시에 작년 10월 달에 총 64개의 해시함수가 공모됐어요. 64개의 해시함수가 이제 공모됐는데 그 중에 기본 요구사항이 있었는데 기본 요구사항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게 23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3개 탈락돼갖고 41개가 여기 이제 1차 후보로 올라갔고 중간에 더 있었는데 중간에 어쨌든 지금 현재 41개가 살아있고요. 그다음에 이 중에서 거의 한 20개 정도가 분석이 된 상태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지금 거의 살아있는 거는 이제 안전하다고 느껴지는 건 한 21개 정도 해시험수가 지금 남아있고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이제 올해 다시 2첩으로 만들고, 다시 그걸 가지고 3첩으로 만들고, 2012년도에 이제 미국 표준 해시험수로 사용된 이제 해시험수를 최종 선정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렇게 지금 해시험수 동역이 되어 있고, 최근에 이제 비밀케 하고 이쪽에 연구사람들은 뭐냐면 아까 64개의 알고리즘이 공모되다 보니까 각각의 알고리즘에 대해서 안전성을 분석하는 일을 지금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다시 이제 뭐 비밀케 암호에 대한 연구가 상당히 이제 붐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뭐 이렇게 쭉 돼 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이 뒤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혹시 뭐